자,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8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85일 연도, 네, 1985년도 같아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해네요. 1985. 네,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242페이지예요. AX 조직, 네, AX 조직에 대해서 볼게요. AX 조직의 구조적 특성,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볼게요. 조직의 구조는 두 가지 요소, 부서와 직위로 구성된다. 인사팀, 재무팀처럼 업무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부서의 수평적 구분이고, 부장, 과장처럼 높낮이로 나누는 것은 직위의 수직적 구분이다. AX 조직은 부서와 직위, 이 두 가지 구분을 모두 최대한 우연하게 만들 것을 요구한다. 부서의 칸막이를 명확히 나누면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조직 전체를 보지 않고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사일로는 원래 공무를 저장하는 타원형의 저장소를 뜻하는 말인데, 조직 내 팀이 단절돼 정보나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 영역만 챙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사일로. 사일로가 자기 영역만 지키는 거. 그죠? 예, 이제 사일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한대요. 예,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식으로 상하 간의 직급을 세밀하게 나누면 효율적으로 직무를 통제하고 인력을 관리할 수 있지만 조직 구성원 전체의 창의적인 의견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의사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직무 수행에 AI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조직 환경이 바뀌면서 부서의 직위의 엄격한 구분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됐다. 그래서 새롭게 대두하는 AX 조직의 구조의 원칙은 부서의 사일로를 허물고 직위의 계층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AX 조직의 구조의 원칙이 이런 부분들을 허무는 거, 그죠? 그런 계층적인 거, 이런 걸 줄이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는 것, 그 특성이라는 거죠. 부서 간의 장벽, 사일로 허물기. AX 조직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업무의 경계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하나의 부서에 속해 일했지만 AX 조직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여러 팀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크로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구성원이나 팀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기능과 역할을 넘나드는 현상을 말한다. 개인의 소속은 더 이상 개발 본부의 누구 혹은 마케팅 팀의 아무개 같이 단순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대신 핵심 제품, 어, 현업의 60%, 신사업 IT의 30%, 미래 디자인 리더 활동의 10%처럼 여러 프로젝트의 시간과 역할을 분배한다. 이를 통해 조직은 각 구성원을 여러 곳에 활용해 다각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다. 크로스 포지션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는 음악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를 들 수 있다. 이곳의 조직 구조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부서 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파이스는 파이는 발음이 안 돼요. 스포티파이는 스쿼트,
트라이브, 챕터, 길드 같은 다소 생소한 명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스쿼드는 조직의 핵심 단위다. 스쿼드는 특정 미션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목적 조직으로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10명 이하의 전문가들이 모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며 필요에 따라 만들고 해체할 수 있다. 여러 스쿼드가 모이면 트라이브라고 부른다. 80명에서 150명 규모의 트라이브는 스쿼드 간의 협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조직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스쿼드에 흩어져 일하는 전문가들은 소속된 챕터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킨다. 챕터는 같은 직무를 가진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예를 들어 백엔드 개발자, 그다음에 챕터에서는 최신 기술을 논의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지식을 발전시킨다. 이와 별도로 길드도 있다. 길드는 직무나 소속에 관계없이 존중과 포용이다.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커뮤니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직 단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스포티와의 혁신을 이끈다. 그러니까 이 내부의 어떤 존중과 포용이나 내부 프로세스의 혁신 등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그룹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의식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른 쪽에 다 있긴 한데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베라 플랫폼이라는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일을 하다가 내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 모임을 같이 어, 그 모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룹이 위드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은 뭐 자율적이긴 하나 이제 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어, 잘 모르죠. 몰라요. 감정을 해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해소시키는 프로그램 없어요. 잘. 그리고, 오은영 교수님, 음, 요새 더 올랐지 않을까요? 10분에 10만 원 상담비, 100시간에 100만 원.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근원적인 무의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그 밑에도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같은 에너지 장으로 또 들어오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모임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조직 구조의 복잡한 구성을 살펴보면 한 명의 구성원이 수직의 스쿼드, 수평의 챕터 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일하고도 똑같네요. 그렇죠? 사선의 자유로운 길드까지 여러 팀에 속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맞죠? 우리도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밑으로도 내려가고 옆으로도 가고 또 자유롭게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길드가 이제 여러 팀에 속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감수하는 이유는 현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의 기회도 개척해야 하는 혁신 기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스쿼드는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에 반응하며 혁신과 실험을 담당한다. 동시에 챕터는 기술 안정성과 표준을 유지하며 전문성을 심화해 조직의 안정을 믿는다. 한 구성원이 스쿼드와 챕터에 동시에 속하므로 조직 전체는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스포티파이 모델과
정수는 단순히 조직을 여러 형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 자유를 통해 현재 업무 수행과 미래 기획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다. 다양하게, 그쵸? 유연성이 있게, 뭐 수직과 옆으로, 그쵸? 옆으로, 수직,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와 그냥 유연성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섞여져서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희 그룹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해진 포지션이 없는 전방의 전략. 국내에서도 크로스 포지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크로스 포지션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개발자를 사업부별로 배치하면서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서버 등 직무에 따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이중 구조를 갖췄다. 이 구조 덕분에 개발자는 소속 사업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시에 직무별 수평 조직을 통해 전사 기술 표준을 함께 만든다. 사업부별 기술 파편화를 막고 전사적 기술 표준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더불어 개발자 개개인이 특정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동료 전문가와 교류하며 기술 리더로 성장할 기회도 제공한다. 결국 이는 현재의 사업 안정성과 미래 기술 혁신의 기반을 닦는 양수 겸장 전략이다. 저희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읽으면서 보면은 뭐 수평적이나 수직이나 그다음에 뭐 길드 이제 이쪽 저쪽으로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업무가 이제 저희가 좀 인원수가 관심사가 있는 상태에서 모인 그룹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이 팀이 맞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그룹을 팀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음, 이게 그걸 나눠 놓으셨죠? 탑 시스템, 그렇죠? 비즈니스 리더 뭐 이렇게 나눠 놓긴 했지만 이제 탑 스폰서가 전체를 보는 부분도 하지만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섞여서 움직이게 되고 온라인 쪽에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은 또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겸손하고 아까 여기 조직에서 존중과 포용, 그렇죠? 존중과 포용이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내가 좀 더 안다고 해서 자부심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 조직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 나는 알잖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존중감도 있어야 되고 저희는 왜 일이 그렇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어, 20살, 21살 미성년자 지나고 나서 21살부터 다양하거든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100살이 넘어도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이 나이는 내가 하고자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존중감, 배려심도 있으면서 서로의 그 알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거기서 존중심, 배려심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은 뭐 이 부서가 팀이 뭐 다양하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의 어떤 경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세상에서의 잘 알고 있는 파트가 있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배려심, 존중감, 그죠? 존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감사함, 이런 것들이 서로 또 이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다음에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는 인적 자원을 크로스하기 위해 사무실 배치까지
바꾼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융합 크림 파운데이션 랩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파운데이션 연구원들이 크림 연구원과 함께 일하며 회의실과 실험실도 같은 공간에 배치했다. 이러한 물리적 근접성은 아이디어를 즉시 실험으로 옮기는 신속한 협업을 이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연구원이 오전에는 파운데이션 제형을 개발하고 오후에는 크림 질감을 개선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K-뷰티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인 속도력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다. 크로스 포지션은 축구의 토탈 사커 전략과 닮았다. 1974년 서독 월드컵 결승에 오른 네덜란드 대표팀이 선보인 이 전술은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했다. 네덜란드 팀 최후방 수비수는 최전방으로 달려나가 골을 넣었고 최전방 공격수는 자기 진영 깊숙이 내려와 상대의 공격을 막았다. 수비수는 수비만, 공격수는 공격만 한다는 축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처럼 토탈식 사커는 선수 11명 전원이 고정된 포지션에서 벗어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이다. 상대의 득점은 막고 우리 팀의 득점은 올린다는 목표 아래 선수들 각자 다른 포지션의 역할까지 기꺼이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선수가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공간을 만들고 상대를 압박하는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춰야 한다. 당연히 개개인의 역량도 성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 토탈 사건은 현대 축구의 기본 전술로 자리 잡았다. 크로스 포지션은 바로 이 토탈 사커의 귀환이다. 이제는 기업도 마케팅, 연구 개발, 영업, 생산 등의 정해진 포지션을 허물어야 한다. 비즈니스라는 경기장으로 뛰는 선수, 즉 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바꾸며 협력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협력해야 되거든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항상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존중감, 감사함 이런 게 있을 때 서로 이게 끈끈하게 이 협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크로스가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크로스가 안 되고 자기 것만 지키는 거. 어디 갔죠? 이기주의에 빠지고 이른바 사일로 현상. 사일로 현상이 생겨버려요. 사일로 현상. 사일로 현상 내 것만 우리 팀만 알잖아요. 특히 있잖아요. 저희 조직은 특이한 조직이라서 그 강내겸님 들어오시고 나서 9개 정도 될 거예요. 스폰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특히 서로 형제 라인을 스폰서 같이 또 스폰서가 내가 다른 형제 라인한테 스폰서 같이 스폰서라고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전략을 같이 알려주고 서로 크로스하고 이렇게 됐을 때 시너지가 엄청 나는데 이게 시너지가 크로스가 아니라 사커스 사일로 사일로 처음 들어봐요. 사일로 현상 같은 경우에 사일로 현상 사커스 크로스 크로스 현상으로 하되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안 커져요. 안 커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그룹 팀들 뭐 이런 생각이 그나마 없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안 그랬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팀이 생겨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내가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보기가 싫어. 불편해. 안 좋은 감정이 들어.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안 참고 꼭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냥 내 것만 챙기게 되다 보면은 사일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일로 현상.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크로스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형제 라인인데 전략을 알려주면 또 감사해야 되고, 그죠?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또 뭐 파트너라고 스폰서가 가르쳐 준다고 네가 그랬다가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심, 배려심, 감사함 이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내가 잘나느니 네가 잘나느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거기에다 감정을 쓰면서 사업하는데 응집력이 떨어져요. 그 불편한 감정이 어, 웃고 있지만 얼굴은 웃고 있어도 불편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접착제가 쭉 붙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풀 떨어지듯이 진짜 끈적끈적한 풀이 아니라 밥풀 붙였다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내가 불편함을 갖고 있는 나로부터 내 조직 자체가 그렇게 돼요. 이게 철저하게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또 지금 요새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불편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불, 아니, 뭐야, 하면서 이제 일하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같이 크로스 막 일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없어요. 제가 센스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게 눈 뜨면서 딱 생각해. 이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왜? 너무 답답한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센스 없이만 막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답답해가지고 왜 이러지? 하면서 부정적인 제가 이제 왜 이러지 하면은 제가 202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고마운데 뭔가 있잖아요. 자꾸 주의를 끌고 가고 엉뚱한 뭔가 이게 이런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의를 끌고 가는 걸 또 엄청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웃겨가지고 아이씨 막 센스 없이 뭐 이러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어머 너무 잘한다. 어머 고맙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고맙다기보다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불평불만이 그 사람을 보고 불평불만이 어떻게 30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벌써 무슨 27분이에요. 이 시간 맞아요? 뭐 벌써 얼마 읽지도 않았는데 27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끝내야 되겠네요. 그쵸? 평평해진 직급과 울트라 플랫. 요거는 이제 내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크로스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형제 라인이 스폰서 역할 전략을 알려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또 있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 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뛰어넘는 거예요. 이 스폰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치고 들어가서 또 그래 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조절을 못 하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에. 사업은 사업적으로 어떤 안내해야 될 것은 안내하고. 근데 너무 딥하게 감정적인 게 막 들어가서 비판, 막 감정적인 걸 치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일적인 크로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적인 크로스를 하면은 서로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 또 20대가 30대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잘 하시는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고 존중심이 있어야 되고 서로 그래요. 근데 아이고 우리는 잘하는데 20, 30대가 뭐 아이고 저 나이 든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굉장히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2030이 건강에 신경을 쓴다 하지만 또 뭐
연세 더 50대 후반이 건강을 신경 쓸 것 같은데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 제한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없고 서로의 잘하는 것을 크로스하고 전략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근데 거기서 또 보면은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내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잖아요.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서로 그 마음이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 나에게 하는 거라는 거. 저 사람이 그 제가 며칠 걸리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그래서 왜 저러지 하는데 참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보여요. 막 이렇게 막 주의를 끌고 가는 막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름을 적어 놓고 적어보고 그 안에서 나의 단점을 그 안에서 찾는 거죠. 나의 단점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장점과 단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투사물이잖아요. 적어봐야 되겠다. 자꾸, 자꾸 뭔가 이렇게 생겨서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크로스로 조직이 잘 커나가기 위해서는 불편한 것들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안 되고 오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적어서 왜 그런 건지를 딱 적어보세요. 그래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암만 머시기 풀이지 마요고 암만 세상이요. 없어지는 직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함께 할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그렇게 저 밖에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암만 많아도 나와 함께 응집력을 가질 사람들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오늘도 한번 이름을 적어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서울에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어,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크릿인데 오실 분들인데 아직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김시현님 오시죠? 네. 강봉선님 어제 입금하신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오실 분들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네. 진짜 필요한 부분들인데 필요한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팀이 안 돼요. 안 모여지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셔야 돼요. 응집력이 정말 약합니다. 이거는 제가 원리더라고요. 제가 26년 동안, 16년 동안 공부하고 26년 동안 하면서 그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내 문제 때문에 그렇다. 다른 데 가서도 내 문제가 작동이 된다. 그럼 이게 연결성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시는, 행복한 부자 되는 해가 엄청난 발돋움 할 수 있는 해가 올해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3월 22일도 계속 초대하고 계시죠. 예, 거기도 초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두 달이 너무 틈이 너무 과하게 생각을 했나?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왜 이렇게 그게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띄워야죠. 만들어진 건 띄워서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네, 몸소가 해제시켜 주시고 네, 열심히 합시다 우리. 네, 내 문제 해결하면서.